여러분 안녕하세요. MCC 학원에서 이콘을 가르치고 있는 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이콘 강의 엄청 많죠? 그리고 선생님도 봤는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편하게 재밌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말을 알았지? 그래 이제 시작해 보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콘이라고 하면 경제학이잖아, 맞지? 사람들이 다 돈을 떠올려, 돈을. 나는 대학에 가서 경제를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경영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콘을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맞잖아. 진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나 선생님도 비즈니스를 공부했었는데, 비즈니스 이콘을 공부했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나 CEO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친구들도 많아.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야기한 거고, 부자 될 수 있으면 되면 좋지 뭐. 그래, 부자 되도록 해. 부자 되도록 하고, 근데 사실은 이 이콘이 부자가 되는 과목은 아니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 하다 보니까 돈을 떠올리고, 그럼 대학 가서 경제를 공부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 잘못된 거고, 실제로 경제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선 그런 걸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 후기 가면 실학자들이 나오잖아, 맞지? 맨날 맹자왈, 공자왈 이런 유화, 컨퓨시어스 티칭을 공부하다가 그거 우리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잖아. 우리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실학이잖아, 맞지? 그걸 영어로 한다면 아마 practical study라든지 아니면 practical learning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실학을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거와 관련된 공부를 이제 막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선 후기부터 막 넘쳐났단 말이지. 그 가운데 주요 키워드지,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키워드가 나왔던 게 바로 경세재민이라는 핫한 키워드가 나왔지. 한 400년 전쯤에? 한 300년 전쯤에 나오기 시작한 거야. 여기는 뭔가 하면 경영하다, run 또는 manage, 세상이야, 세상. 구제하다. 예전에 그 신무제 사회에서 특히 굶어 죽고 막 맞아 죽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구제하다, save 해주다, citizen, people 인근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주는 거. 근데 경세재민이라면 너무 길잖아. 내잖아, 되잖아. 맞지? 요즘 다 줄여서 이야기하잖아. 스타벅스도 스벅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도 줄여가지고 경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란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제는 도대체 뭐냐? 최종적인 목표, 이 키워드가 가진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그 과정 중에 이러한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아이디얼한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99.99999% 전부 다 제약 조건이 있는 건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밤에 공부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랑 노래도 불러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데 나한테 가장 큰 효용, 경제학에서는 우리 utility라 그러지? 나한테 가장 큰 효용을 줄 것이 뭐냐를 갖다가 정해서 decision making이지,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건 거야. 요런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약 조건, constraint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constraint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가장 나한테 큰 biggest utility or benefits를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딱 선택하는 거. 그게 경제학의 공부 목적인 건 거야. 알았지? 그래서 책을 딱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데피니션이 희소한 자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 공부, 영어 텍스트북을 본 친구들은 scarce한 resources들을 갖다가 how to allocat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공부하는 게 이제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지. 알았지? 요게 이제 경제학의 원래 나온 배경, 용어의 뜻,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정을 해준 건 거야. 이제 IB 같은 경우에, 이제 AP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economics의 definition을 써라, 내지는 어떤 specific한 이런 term들에 대해서 short essay를 써라, 이런 거 잘 없는데, I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써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맞지?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거지. scarce한 resources를 갖다가 efficiently, effectively allocate 할 수 있는 decision making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점수를 받는 건 거야. 투자다, 돈을 굴리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학 텍스트북을 딱 처음에 펴면 뭐가 나오냐면 PPC, 어떤 책에는 처음에는 PPF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specialization 이야기가 나온다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지? 요거는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이렇게 되는 건 거지. 왜 있잖아, 이렇게 그어놓고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어놓은 거 있잖아. 대표적으로 이거 있잖아, 그 wheat이랑 butter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전 세계 텍스트북의 그 이코노믹스 텍스트북의 한 50%는 이거 제풀 되는 것 같아. 어쨌든 흔한 거잖아, 맞지? 요 놈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선이니까 wheat과 butter를 갖다가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각각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지를 정하는 디시전 메이킹을 보여준 거라고. 근데 현실에서는 비용 증가의 법칙이 있잖아, 맞지? Love increasing cost가 있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또 이쪽 끝에서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해서 좀 저렴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빵을 하게 되면 생각만큼 끝까지 생산량이 안 만들어진다고. 맞지?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처음 거랑 비교했을 때 요거는 리니어하고 요거는 커브가 되잖아. 맞지? 이제 이런 경우를 두고 이제 PPC, 처음의 경우를 두고 PPF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GUTS라 그러지? 우리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나?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 우리가 decision making을 해야 되는 그 대상 object인 거지, 맞지?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goods and services가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맞지? 우리가 decision making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decision making 할 수 있는 behind mechanism, 맞지? mechanism behind this trade 또는 trade conditions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A라는 나라에서는 wheat과 butter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이만큼 들고 B라는 나라에서는 wheat과 butter를 생산하는 게 6만큼 이렇게 비용이 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지워버렸구나. 유한한 자원, 그러니까 scarce한 resource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최대한의 어떤 benefits를 갖다가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 그랬잖아. 각 나라가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 때 cost, 비용이 되겠지, 비용. 이 비용을 갖다가 이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면 어디에다가
이 나라는 두 개 중에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또 이 나라는 두 개 중에 어디에다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만들어야만 이 두 나라가 트레이드를 할 때에 크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overall하게 봤을 때 얼마만큼의 어디셔널한 유틸리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여기 스페셜라이제이션인 건 거야. 맞지?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 스페셜라이제이션 있잖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걸 딱 보고 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똑바로 하게 되니까 아무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scarce한 resources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구하고 하고 뭐 이러는 거 없이,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그걸 이제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보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decision making만을 통해서도 그 utility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써서 이렇게 너희들이랑 같이 분석할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알았지?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를 한번 보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가 한국이라고 보고 여기가 일본이라고 보고, 알았지? 여기 이제 자동차라고 보고 하나는 휴대폰이라고 보고, 아니다, 여기 휴대폰 요즘 이렇게 안 생겼구나. 어쨌든 휴대폰 이렇게 있다고, 스마트폰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각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서 뭐 부품값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숫자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맞지? 우리가 sacrifice 해야 되는, cost를 지출해야 되는, 또는 이제 expense 이런 것들,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항목들이 한번 있다라고 보자고. 그래서 한국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한 대 만드는데 유닛이라고 보자고. 한국은 한 대 만드는데,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라고 그럴게. hour, 2시간이 걸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이 걸려. 알았지? 다 가정이야.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한국은 1시간이 걸리고 일본은 요걸 만드는데 3시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 알았지? 그럼 여기서 봐.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무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거야. 국제 무역을 할 건데, 트레이드를 할 건데, 한국 입장에서 들은 비용 또는 원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보면 2:1이야. 일본은 4:3이야. 뭐야?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한국에서 소유되는 게 더 작지? 일본은 4시간 써야 차 한 대 만드는데 한국은 2시간 쓰면 차 한 대 만들 수 있다고. 그럼 한국이 시간 덜 잡아먹잖아. 차 한 대 생산하는데. 맞지? 그리고 휴대폰도 볼래? 스마트폰? 한국은 1시간 쓰면 만들어. 근데 일본은 3시간 써야 만든단 말이지. 그럼 한국이 더 적은 시간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무역은 한국한테만, 그러니까 한국이 이 두 가지 제품을 다 만들어서, 왜냐면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국이 두 가지 제품을 다 만들어서 일본한테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건 거야. 왜냐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 자체, 절대적인 그 value 있지, absolute한 value가 한국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봐, 무역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가 팔면 다른 나라에서 파는 거 내가 사고 이래야 무역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런 게 아니라 한쪽은 무조건 팔고 한쪽은 무조건 사고 이러면 그래 안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구조하에서는, 분석하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무역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17세기였지? 17세기, 18세기 후반 이후로부터, 중반 이후로부터 소위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까지였다. 미카르드가 나오기 전까지. 맞지? 여기에서는 절대 우위로 인해서 국제 무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절대 우위론 하에서는 절대 트레이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건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 인구가 많고 노동비가 저렴한 인도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생각해봐. 임금 노동비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뭐 우리나라 일본보다도 한참 저렴하잖아? 맞지? Labor cost needed to produce these two products를 하는데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고 조금 전에 말한 그러한 나라들이 절대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맞지? 우리나라랑 그쪽이랑 또는 그쪽 나라들이랑 그쪽 나라와는 전혀 카스트 구조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 거래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곰곰이 한번 경제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해보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비용, 카스트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무역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가 각각의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상대적인 비용이 있지? 그 상대적인 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걸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거래를 하는, 무역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갖다가 만들고 반대로 무엇을 갖다가 수입할 건지, 맞지? 만들어서 팔고 수입해서 쓰고 할 것을 결정하느냐면 각각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건데 한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어. 각각 2시간, 1시간이 필요해. 그럼 요 두 놈 사이에서 비교를 하는 거야. 한 국가 내에서 두 놈 사이를 비교하는 건 거야. 자동차는 2시간 써서 만들어. 스마트폰은 1시간 써서 만들어. 바꾸어 말하면 자동차는 스마트폰 대비해서 2배만큼의 시간이 드는 건 거고 비용이 드는 건 거고 스마트폰은 자동차에 비해서 2분의 1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라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고. 맞지? 그에 비해서 일본을 한번 볼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만드는 거에 비해서 3분의 4만큼 더 비용이 들지. 근데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4분의 3만큼 비용이 든다고. 그럼 여기서 한번 봐. 여기서 보면 각각의 나라가 각각의 나라가 각각의 제품을 만들 때 소요되는 요거 각각의 그 코스트가 요렇게 되는데 이 비교해서 나오는 이 비교 우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2, 여기서는 2분의 1, 51, 0.5가 되겠네? 4분의 3, 0.75가 되겠네? 여기는 뭐 1.33333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가장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나라 어떤 아이템인가 하면 다른 색깔이 없네? 0.5 얘가 제일 작지? 맞지? 이 네 가지 매트릭스에서, 이 매트릭스 전체에서. 그러면 한국은 요 휴대폰 만드는데, 스마트폰 만드는데 올인을 한다고. 그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니까 일본은 한국과 거래하려면 스마트폰 안 만들고 자동차에 올인을 해야 되겠지? 자동차에 이렇게 올인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 우리가 total 그 labor hours가 얼마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이 모든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한국은 스마트폰 만들고, 왜냐하면 제일 적게 비용이 발생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the remaining item을 갖다가 자동차로 선택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역을 하게 된다고. 요게 바로 비교 우위라고 이야기하고, 요걸 갖다가 comparative advantag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 우위지? 절대 우리 영어 단어 못 쓰지? absolute 쓰지? absolute advantage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요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텍스트북에서 보기 힘들어. 맞지 않는 이론이거든. 그래서 요 놈이 너희들이 자주 보게 되는 비교 우위론이라는 거고, 요거가 요런 식으로 되는 건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스마트폰, 일본은 자동차, 여기에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말하는 건 거야. 알았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특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각 나라가 각각의 아이템에 올인을 했을 때 어떻게 추가적인 베너핏, 유틸리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알았지? 그래, 수고했다.